자, 이제 구분구조법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분구조법을 뭘로 확대할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면적이나 부피는 방향이 없어요. 부호가 없다고. 음의 면적 같은 거 없잖아요. 음의 부피 이런 거 없죠. 그죠? 이걸 방향성을 갖게끔 확대해서 적용한 게 정적분인데요. 앞에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알겠죠? 자,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함수값이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구조하고 완전히 똑같겠죠. 봐봐. 여기 면적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죠? 근데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가 아니니까 잘 보시면 증가하는 구간은 튀어나가고요. 감소하는 구간은 아래로 나오고요. 다시 증가하는 구간은 튀어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근사와 안쪽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왼쪽 끝을 높여 볼 것이냐 오른쪽 끝을 높여 볼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할 건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b-a를 n으로 나눈 거하고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높이는 뭐하고 같냐면 함수값이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근사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높이인 거잖아. 이 높이는 x1을 여기 대입한 fx1이겠지. 근데 x1이 뭔데? x1은 적지 마세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1이에요. 그죠? 여기 높이는 뭐겠어요? x2를 대입한 거니까 fx2겠잖아요? 근데 x2는 뭔데?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가 되겠죠. 이해돼? 예.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게 지금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높이에요. 높이.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 그런데 f는 함수값이니까 반드시 양의 값이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하고 유사하긴 한데 똑같진 않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했냐면 b-a를 n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곱이죠. 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함수값이 쓸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잖아요. 그죠? 이걸 n개를 더해요. 그럼 이건 근사값이겠죠. 네. 그래서 실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극한을 취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사실 그 수열의 합인데 무한수열의 합이에요. 이걸 무한급수라고 하는데 무한급수라는 표현은 미적분에서 다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뭐 어쨌거나 합을 구해가지고 극한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는 고작 넓이 부피 이러니까 시그마가 전부 다 k제곱밖에 안 나오지 않던가? 6분의 그거 다 해결됐잖아. 근데 f는 어떤 함수든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k 다섯 제곱이다. 그럼 시그마 k 다섯 제곱 풀 줄 알아요? 못 풀잖아요. 나도 못 풀어. 알겠지? 물론 구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르게 모양 바뀌고 이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사실 오랫동안 수학자를 몹시 괴롭혀왔어요. 몹시 괴롭혀왔고 이걸 쉽게 계산하는 게 증명이 된 게 불과 한 세기 정도밖에 안 돼요. 100년이요, 100년. 100년 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인류 역사의 진보 속도를 보면 얘를 쉽게 푸는 법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그걸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명이 첫 번째가 바퀴의 발명, 두 번째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의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실제로 더해서 극한을 취하는 게 아니고 적분을 이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어요. 근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증명해 볼 거거든요. 알겠죠? 조금 뭐가 달라요. 얘를 뭐하고 같다고 보냐면 이건 뭐죠,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얘를 계산하지 않고 얘를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이거 없는 형태는 봤잖아요. 얘가 없는 형태는 봤잖아. 그지?
그럼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구할 거 아니야. 거기다가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빼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지 증명할 거니까 뭐 일단 그냥 그러던가 보다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정적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무한급수였던 건데 이걸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서 얘를 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데요. 엄청 중요해요. 수학 때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미적분에서 몹시 중요한데 지금부터 잘 외우세요. 자,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저 그림도 외우고요. 좌변도 외우고요. 우변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그림은 그리고 좌변도 쓰고 우변도 쓸 줄 아셔야 돼요. 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알겠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그림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래서 그림을 보고라고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싫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보고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림 없는 상태에서 저 그림을 떠올려서 좌변과 우변을 다 쓰셔야 돼요. 정이니까 일단 외우시면 되고요. 그냥 밑에 필요한 거 다 써놨어요. 자, 폐구간 AB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A는 정적분의 아래끝, B는 정적분의 위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하고 동일하게 fx는 p적분함 들어가고 dx의 x는 적분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 이렇게 불러요.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구분구조법으로 간 넓이와 정적분 의미가 같냐? 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구분구적의 구적법의 넓이는 방향성이 있다고 없다고? 방향성이 없다고요.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정적분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방향성을 갖는다는 말은 정적분의 값은 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물론 만약에 함수값이 모두 양인 경우에는 정적분하고 구분구적법 면적이 의미가 같겠죠. 적분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음이 아닌 경우 구분구적법의 넓이와 정적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같을 때를 이용해서 적분을 활용해서 넓이와 적분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구할 때 정적분을 실제로 활용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즉 실제 무한급수를 계산해서 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네. 함수 자체는 몹시 간단한 함수이긴 한데요. 그림 먼저 그리셔야 돼요.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니까 좀 할까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1, 마이너스 1이에요. 존나 크죠? 네. 개큼.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우리가 구할 줄 아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아마도 아깝다. 아니 잘 그렸었는데 실망이네.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죠? 네. 이거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에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x축을 쪼개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x축을 n등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n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등분을 했잖아요. 등분한 상태에서 여전히 면적은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근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값을 제가 높이로 근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을 높이로 근사를 하든 왼쪽 끝을 높이로 근사를 하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네,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점점점 사이에 홀로 있는 이 아이가 누구냐면 K번째 직사각형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여기 2점 x좌표가 n분의 k일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dx는 뭐하고 같냐면 리미트 시그마 자, 함수값은 뭐예요? n분의 k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잖아 친구들아. 맞아? 네. 마이너스 n분의 k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적분 구간이 길이가 지금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n등분했기 때문에 n분의 1일 거란 말이야. 왜 하필이면 3차 함수를 물어보느냐? 우리가 시그마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n 4제곱분의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시그마 k 세제곱이잖아요. 얘가 2분의 n 플러스 1 이놈의 제곱인 거 수학 1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4차분의 4차이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이거만 봐도 뭘 깨닫냐면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우린 구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못 구할 것 같잖아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뒷장에서 배우게 될 정적분의 기본 정의를 증명하고 나면 이거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dx로 계산할 때 되거를 열고요. 이거의 부정적분인 얘를 적어요. 알겠죠? 여기 0, 1 적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잖아요.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신기하긴 신기하잖아요. 왜 이런지 모를 뿐. 그죠? 근데 지금 현행 수학2 교육과정에서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외워서 계산을 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랑 다음 시간에 왜 이런지를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왜 이런지를 관찰을 우리가 할 때 이해를 하시려면 앞에서 설명한 구분구적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 똑바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예, 이게 안 되는 상태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돼 있는 상태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앞에 부자가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부정적분은요 결과가 함수인데요 정적분은 결과가 상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다르죠? 예. 부정적분의 결과는 함수이고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입니다. 물론 정적분으로도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일명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데 그건 적분 활용해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알겠죠? 사실 다음 시간에도 언급이 될 거예요. 뭐 어쨌거나 정적분은 보통 상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부정적분은 함수이고. 이해됐나요? 10번에 1번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정적분 하나로 구해봐서 알잖아 지금. 여기가 x였던 게 과연 의미가 있었나? 의미가 있었나요? 여기가 x가 아니고 t였다면? 그럼 여기도 t, 여기도 t가 될 거 아니야? 아무 차이가 없겠죠 답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적분 구간과 함수만 똑같으면 적분 변수와 정적분의 결과는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바뀌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적분 변수를 다른 문자로 마음껏 바꾸어 써도 상관없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x라고 나오는 걸 내가 t로 바꿔도 되고 t라고 나오는 걸 내가 u로 바꿔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a부터 a까지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자체가 0이잖아요. 그럼 n등분 해봐야 전부 다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피적분 함수와 관계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0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좀 복습이 된 상태에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의 증명을 시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말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